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을 제시했는지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직접 밝힌 이 7대 원칙이라는 것이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안 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예. 이게 바로 7대 원칙입니다. 이 청와대는 이 7대 비리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고위공직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이 이 7대 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은혜, 정경두, 이재갑 후보자 모두 이 위장 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 병역 기피 의혹 공세를, 그리고 정경두 후보자는 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정 후보자는 오늘 민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후보자는 이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인한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 탈루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청와대는 아직도 이 7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경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에서 예.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사실을 인정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에는 숨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날짜인데요. 이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그리고 논문 표절은 2007년 2월 이후로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날짜 이전에 한 비리라면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는 1999년,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에 각각 위장 전입을 한 거니까 청와대 비리 배제 원칙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청와대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시스템인데 예. 그렇다면 1기 내각 인선 때는 어땠습니까? 1기 내각 인사 때는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5대 원칙이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빠졌었고 기준 날짜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13명이 이 5대 원칙에 걸렸었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 낙마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내놓은 것이 7대 배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부문 등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면서 기존 5대 원칙 중 하나였던 논문 표절과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완화시켰었죠. 자, 이 때문에 기준 이전의 비리는 문제가 안 되고 그 이후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전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예. 상당히 무원칙하군요. 이런 무원칙한 원칙이라면 차라리 원칙에서 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